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앞으로 틈틈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나눌 주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도 도와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각자 도생입니다. 이 각자 도생은 미국을 필두로 이제 동맹도 필요 없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무역전쟁 그리고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역시도 각자 도생의 토대 위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각자 도생을 너무 세계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의 앞날 미래가 이 각자 도생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을 나와 우리의 앞날 미래에 적용하면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각자 도생을 바꾸어 말하면 약육강식입니다. 즉 밀림의 정글의 법칙이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누구를 밟고 약한 자, 힘 없는 자. 자, 그렇다면 이 양육강식에서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현실 직시죠. 자, 두 번째 각자 도생을 우리한테 적용할 때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적자 생존입니다. 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각자 도생을 첫 번째 약육강식으로 적용할 때 가장 힘이 없고 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없는 연령층은 누구일까요? 바로 60세입니다. 또 이 각자 도생을 두 번째 키워드 적자 생존에 적용할 때 앞으로의 변화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세대 역시도 바로 시니어 60대 이상, 50대 이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을 약육강식 또는 이 적자 생존으로 다시 재해석할 때,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각자 도생의 시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약육강식이다. 자, 그러면 힘없고,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기사는 동아일보 2019년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에서 받은 돈이 번 돈보다 10% 많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2분위 소득 추이, 이게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소득 하위 20%, 자, 소득 하위 2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나뉩니다. 그래서 1분위가 소득 하위 20%, 반대로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인데, 자, 지금 여기서 소득 하위 20%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곧 소득 하위 20%, 소득 1분위를 뜻하죠. 자, 이 소득 1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 추이, 2분기니까 올해 4, 5, 6월 달입니다.
자, 2019년 올해 1분위 소득 1분위 소득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공적 이전 소득이 48만 원 올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4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지난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한 달 132만 5천 원이었다고 하는데, 한 달 132만. 이 132만 원 가운데 공적 이전 소득이 48만 원, 근로소득이 4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로소득은 우리가 알죠? 일해서 번 소득.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공적 이전 소득은 자, 무엇일까요? 자, 이 공적 이전 소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아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공적 이전 소득은 바로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등 이 공적 지원, 즉 정부 재정 도움을 받아서 얻는 소득이 바로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이전 소득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지난 2분기 근로소득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난 경우는 어떨까? 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비교해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 2016년도에는 같은 분기 4, 5, 6월 달 2분기를 비교한 겁니다. 2016년 2분기에는 공적 이전 소득이 35만 원 정도, 그때 근로소득이 59만, 약 60만 원 정도로 확연히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많이 차지합니다. 자, 2017년으로 와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61만 원, 또 공적 이전 소득은 36만 원으로 여전히 근로소득이 더 많습니다. 자, 2018년도로 와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뚝 떨어지네요. 51만 원으로. 그리고 대신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납니다. 40만 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보다 많았습니다. 4, 5, 6, 2분기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같은 2분기 4, 5, 6월 달에 보면 드디어 공적 이전 소득은 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거의 지난해 같은 분기가 4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크게 증가했다는 뜻이죠. 반대로 근로소득은 바로 43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2분기 이 1분위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 월 132만 5천 원인데 공적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바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요, 이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은 것이 바로 소득 2분위인데 이 소득 2분위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대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즉 1분위 가구의 60세 이상 비중이 63.8%다. 이것도 지난해 2분기보다 2.5%포인트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 초스피드, 그리고 또한 초저출산, 이런 국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고령자는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60세 이상 은퇴 고령자 가운데 참 우리나라는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득 1분위 60대 이상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이 늘어나는 소득 1분위 60대 이상이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아주 힘드니까 결국 소득 1분위의 소득은 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득 양극화를 판단할 때 주로 소득 1분위 하위 20%와 소득 5분위 상위 20%를 비교하는데 앞으로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노령자
재정적인 자립이 곤란한 고령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소득 1분위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 소득 1분위의 이 소득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하는 양극화는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유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요. 이 자료에서 근로소득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60대 이상에서 소위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층에서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고 또 이런 근로자들이 많으신데 이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당연히 근로소득도 높아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60대 이상의 소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장사하면 대부분 보면 먹고 그냥 마시는 장사들인데 그 외에는 주로 어디입니까? 온라인 쇼핑 전부 다 구매하지 않습니까? 뭐 옷 장사가 쉽습니까? 심지어 밥 장사도 전부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 한 집 건너 한 집이 자영업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점점 고령자들은 많아지는데 이 자영업자의 소득 쉽지 않고 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쉽지 않은데 60대 이상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 지금 제가 각자 도생에서 첫 번째 키워드 약육강식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에서 그럼 누가 힘없고 돈 없고 약하냐?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시니어 60대 이상이라는 거죠. 또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이 60대 이상 돈 없는 고령자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정부 부조,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령층이 많아진다,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 각자 도생에서 가장 크게 긴장해야 될 세대가 바로 60세 이상이다. 50대도 이제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50대 이상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가장 긴장해야 될 세대라는 거죠. 자,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은 가난한 분들만 보입니다. 누가 도대체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두루 잘 보아야 합니다. 전체를 잘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 첫 번째 키워드 약육강식. 누가 약하냐? 힘없냐? 돈 없냐? 60대 이상, 50대도 이제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할 때,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 편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두루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확정 편향이라는 동영상,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주제의 동영상에서 확정 편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들, 또 책을 많이 쓴 사람, 또 주로 이론가들,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또 계속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자기 정당성, 주장, 합리화 이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시라는 거죠. 책을 많이 썼다고 정답이 아니고 또 그 분야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정답 아닙니다.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정보의 편향, 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약육강식의 시대. 바로 특히 60대 분들은 자 60살이라 해도 40년을 살 거고요. 70살이라고 해도 30년을 살 겁니다.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어려우면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정말 정보 편향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듣는 것은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재테크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적자 생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적자 생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자, 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세대 역시도 시니어 50대 이상입니다. 특히 뭐 60, 70대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 자산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지금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을 생각할 때 그 변화, 수많은 변화에서 까딱 잘못 적응하면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뒤집으면 앞으로 변화의 시대에서 잘 적응을 준비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계절의 변화처럼 언제나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때를 알아맞히려고 애쓰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적자 생존, 변화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적응,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설령 위기가 오더라도,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덜 손해볼 수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이 변화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은 설령 지금 풍족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손실, 심지어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생존, 즉 변화에 잘 적응하는 습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양육강식에서 저는 정보 편향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연결됩니다. 다양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바로 나무만 보죠. 숲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자주 한 발 물러서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숲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역시도 정보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약육강식, 또 하나는 적자 생존. 자,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서 어떻게 하면 잘 또 준비하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오늘 첫 번째 진행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